지금 홍콩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홍콩 곳곳에서 언어를 둘러싼 조용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고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한글이 이 저항의 중심에 서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홍콩 야오마테이의 작은 골목, 40년 된 낡은 서점과 한 권의 책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말을 지킨다는 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71세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는 어떻게 작은 글자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이 홍콩에서 새로운 의미로 태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눈을 뜹니다. 40년의 습관이라 알람 시계가 필요 없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홍콩의 희미한 새벽빛이 제 얼굴을 어루만질 때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도 느릿하게 서점 셔터를 올립니다. 쇠로 된 무거운 셔터가 삐걱대는 소리가 야오마테이의 좁은 골목에 울려 퍼지는 게 좋습니다. 이 소리는 마치 월광 서점이 열렸다라고 이웃들에게 알리는 신호 같아요. 청부 아저씨, 좋은 아침이에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리우 씨가 반갑게 인사하네요. 옆 건물 차찬탱 주인장입니다. 그는 항상 아침 활기가 넘칩니다. 저와는 정반대죠. 그래. 이유, 오늘도 장사 잘 되길 바라네. 책장 사이로 쌓인 먼지를 천천히 털어냅니다. 책들은 제 아이들 같아요. 한 권 한 권이 모두 소중하죠. 특히 광동어로 쓰인 시집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엔 이런 책들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 사라지면 우리의 정신도 함께 사라질 테니까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광동어, 뉴스가 서점을 채웁니다. 라디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마치 제 아내 목소리처럼 친숙하게 들리네요. 아내는 5년 전 떠났지만 이 라디오 소리가 그녀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중국어 소설 있어요? 갑자기 들어온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온 듯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퉁명스러웠습니다. 여기는 광동어 책만 취급합니다. 제 대답에 그는 눈살을 찌푸렸죠. 그게 무슨 고집이에요? 중국어가 공용어인데. 저는 천천히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이런 질문은 이제 식상할 정도로 자주 받게 됐어요. 이곳은 홍콩입니다. 우리의 말은 광동어죠. 40년 동안 한 번도 바꾼 적 없습니다. 그 말에 그는 짜증을 내며 소리쳤어요. 구시대적인 생각이네요. 이런 식으로는 장사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서점 안의 공기가 잠시 진동했어요. 저는 다시 책 정리를 계속했죠. 이런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 순간을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영상이 SNS에 올라가 고집불통 서점 노인이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갈 줄도 말이죠. 저녁이 되자 서점 앞에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엔 뭔가 항의하러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저를 응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청부 아저씨, 우리는 아저씨를 지지해요. 광동어는 우리의 정체성이니까요. 그들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서점을 채웠고 저는 무언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조용히 지켜온 이 공간이 갑자기 주목받게 된 상황이 낯설었죠. 그날 밤 서점 문을 닫고 2층 제 작은 방으로 올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광동어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은 제 오랜 신념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 홍콩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내일은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궁금해졌습니다. 이틀 뒤 그 소동이 조금 잠잠해졌을 무렵입니다. 서점에 한 낯선 여성이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장들을 둘러보며 우리 서점 분위기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서점 주인분이신가요? 한국 말투가 느껴지는 유창한 광동어였어요.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네. 제가 장청보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강아림이라고 합니다. 한국문화원에서 파견 나왔어요. 최근 SNS에서 이 서점 이야기를 봤죠. 강아림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친근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말이죠. 선물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낯선 이의 선물이라니. 하지만 강아림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죠. 이건 훈민정음 해례본 번역본입니다.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는 책이에요. 책을 받아든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글이라는 글자가 갖는 의미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관련 책을 접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한글은 백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요. 강아림의 말이 제 마음 한켠을 건드렸어요. 백성을 위한 글자라. 광동어도 같은 운명에 놓인 것은 아닐까요? 쉽게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한 언어. 감사합니다만 저는 한글을 모릅니다.
이 책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아림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합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해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녀는 또 하나의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작은 도장들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한글 자음 도장 세트입니다. 혹시 마음에 들면 사용해보세요. 강아림이 떠난 후 저는 그날 저녁 내내 그 책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기기만 했죠.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그 안에 담긴 세종대왕의 철학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백성을 위한 글자. 그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불현듯 아내 생각이 났어요. 아내는 항상 말했죠. 청보, 우리말은 우리 영혼이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홍콩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별처럼 말이죠. 문득 충동이 일었습니다. 한글 자음 도장을 꺼내 종이에 하나씩 찍어보기 시작했어요. 가, 나, 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광동어 발음을 한글로 써보기 시작했죠. 차찬탱 찻집, 찍맨 식당. 이상하게도 한글이 광동어 발음을 꽤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광동어 단어를 한글로 적어나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풀어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한글과 광동어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한글에 푹 빠져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오히려 몸이 가벼웠어요. 마치 오래된 비밀을 발견한 아이처럼 설렜죠. 청부 아저씨, 오늘은 일찍 여셨네요. 리우가 놀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별한 손님이 올 것 같아서 말이야. 정확히 10시. 강아림이 서점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작은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한글을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시간 괜찮으신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밤새 기다렸던 순간이었으니까요. 강아림은 노트북을 펼치고 한글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어요. 고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놓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저는 경이로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본 어떤 문자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죠. 그리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지인 철학이죠. 흥미롭군요. 그런데 왜 이런 철학적인 글자를 만들었을까요? 강아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글자는 권력이었습니다. 누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느냐가 권력의 핵심이었어요. 세종대왕은 그 권력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거죠. 권력을 나누는 글자.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요즘 홍콩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광동어가 떠올랐어요. 언어가 사라진다는 건 권력을 빼앗긴다는 의미일까요? 그날부터 강아림은 매일 서점에 와서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서점 한쪽에 조심스럽게 한글로 쓰는 광동어 코너를 마련했어요. 청보씨, 이 코너는 정말 창의적인 시도네요. 강아림이 제 작은 시도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쑥스럽지만 뿌듯했어요. 한번 실험해보는 겁니다. 광동어가 한글로 얼마나 표현될 수 있는지. 서점에 들른 손님들도 이 새로운 코너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쇠고기 국수 소우고 국수라는 표기에 많은 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청보 아저씨, 이거 발음이 정말 비슷하네요. 맞아요. 읽기도 쉽고 점점 더 많은 이웃들이 이 작은 코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서점이 활기를 띠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건조했던 나무에 새싹이 돋는 기분이었죠. 밤이 되어 서점 문을 닫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연결이었습니다. 광동어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이었죠. 서점 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작은 시도가 우리 언어를 지키는 작은 불씨가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그 불씨를 지피는데 한글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글로 표기한 광동어 코너는 서점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그 코너에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는 일을 즐겼죠. 마치 오래된 정원에 새꽃씨를 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점 문이 활짝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긴 생머리에 안경을 쓴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청보 씨죠? 저는 조한님이라고 합니다. 홍콩대 사회학과 학생이에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것을 발견한 사람 같았죠.
SNS에서 이 서점의 한글 표기 광동어 프로젝트를 보고 왔어요. 정말 혁신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 작은 실험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다니요. 조한 씨, 누가 이걸 SNS에 올렸나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코너를 발견하고 짧은 영상을 찍어 올렸어요. 지금 수천 명이 공유했죠. 조한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한글로 광동어를 표기하는 모습과 강아림이 설명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영상 제목은 광동어를 한글로 쓰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저는 홍콩의 언어 정체성에 관심이 많아요. 소수언어 표기법도 연구하고 있고요. 혹시 협력해도 될까요? 조한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단순한 실험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광동어 방언들을 더 정확히 표기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특히 세계 지역 발음이나 신계 방언도 포함해서요. 그날부터 서점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조한은 자신의 친구들, 대부분 홍콩대 학생들을 데려왔고, 강아림은 주말마다 소모임을 열었어요. 저는 그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행복했습니다. 청보 씨,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두 언어가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요. 강아림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배움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켜온 서점이 이제는 많은 이들의 배움터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점 셔터를 올리려는데 공식 서류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공무원 출입 고지서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고지서는 보통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않죠.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 종이를 떼어냈어요. 서점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홍콩의 아침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단지 배우는 것이 왜 두려운 일이 되었을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가올 폭풍을 준비했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히 빗어 넘긴 머리가 인상적이었어요. 장청보 씨죠? 저는 탄지위라고 합니다. 구의원 출신 지역위원장이에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을 감추려 노력했지만 손바닥에 흐르는 땀을 막을 수 없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탄지위는 서점을 둘러보더니 한글 코너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 글자로 광동어를 표기한다고요? 네. 실험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죠. 탄지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쩍였어요. 장씨, 이건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외국 문자를 이용해 우리 언어를 변형하는 건 인정할 수 없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문화 교류가 어떻게 정치적 행동이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탄 위원장님, 이건 그저 언어를 배우고 나누는 과정일 뿐입니다. 정치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더 이상 이런 활동을 계속한다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특히 한국인 여성과의 활동은요.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71년 인생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감정을 숨기는 일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탄지이가 떠난 후 강아림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어둡게 들렸어요. 청보 씨, 제 비자 갱신이 거부됐어요. 한 달 안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네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리 없었어요. 누군가 우리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었죠. 강아림 씨, 미안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지. 아니에요. 청보 씨, 당신은 충분히 용기 있는 행동을 했어요. 이젠 조심하셔야 해요. 그날 밤, 한글 코너를 철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자음 도장을 보며 손이 멈췄어요. 그 작은 도장들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강아림, 그리고 조한을 연결해준 매개체였죠. 도장을 천천히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에게 글자를 선물했을 때도 이런 저항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변화는 항상 저항을 가져오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홍콩의 밤하늘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밤하늘처럼 제 마음도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당신이 가르친 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다. 강아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단순히 글자를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의 경계를 넘어 소통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비록 한글 코너는 철거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미 마음속에 새겨진 글자들은 아무도 지울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작은 위안이었어요. 결국 다음 날 아침,
한글 코너를 철거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마치 장례식을 치르듯 한 글자씩 떼어냈어요. 한글로 표기된 광동어 단어들을 보관함에 정리하는 손길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제 심장의 일부를 떼어내는 기분이었죠. 청부 아저씨, 조한이 서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글자를 보관함에 넣으며 힘없이 미소 지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 조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 조한, 탄지 위원장이 압박을 가했거든. 강아림 씨의 비자도 취소됐고. 조한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젊은 열정이 느껴졌어요. 항상 이런 식이죠. 우리의 작전은 항상 무너지고 말아요. 저는 조한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있어. 그날 이후로 서점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강아림은 곧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고 조한도 바쁜 학교 생활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홀로 한글을 써내려갔어요. 마치 비밀일기를 쓰듯 광동어 단어들을 한글로 표기했습니다. 그것은 제 작은 저항이자 희망이었어요. 청부 아저씨,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어느 오후 옆 찻집 주인 리우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오랜 이웃이었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온 적은 드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이유? 사실은요. 차찬탱 옆 공간이 비었어요.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옷가게가 문을 닫았거든요. 리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언가 생각이 있는 듯했어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우리 같이 그 공간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차랑 책이랑 사람 사는 얘기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순간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서점이 아닌 다른 공간, 더 자유로운 공간에서라면 어떨까요?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강아림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강아림 씨, 우리 자모다방을 열면 어떨까요? 자모다방이요? 네. 한글의 자음과 모음, 그리고 차를 파는 다방. 공식적인 교육 장소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는 공간이죠. 강아림은 잠시 침묵했다가 기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자모다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차와 제 책들, 그리고 강아림의 한글 자료들이 모였어요. 좋아하는 대학 친구들을 모아 인테리어를 도왔고요. 한 달 뒤 자모다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점에서 철거했던 한글 표기 광동어 단어들이 다시 벽에 걸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교육이 아닌 장식으로 말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표면적으로 사라질 수 있어도 마음속에 심어진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요. 우리의 자모다방은 그 씨앗이 다시 싹트는 땅이 될 것입니다. 자모다방이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노인들은 오전에 와서 광동어로 옛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은 오후에 모여 공부했죠. 가끔 관광객들도 들러 이 특별한 공간의 분위기를 느끼곤 했습니다. 청부 아저씨, 오늘은 손님이 많네요. 조한이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모다방의 주말 매니저가 되었어요. 대학 수업이 없는 날이면 항상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죠. 그러게 말이다. 입소문이 퍼진 모양이구나.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차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리우가 만든 특제 제스민 차는 언제 마셔도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죠. 벽면에는 큼직한 글씨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잊힌 이들의 목소리를 깨우는 문입니다. 강아림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써준 글이었어요.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청보씨, 이것 좀 보세요. 조한이 노트북을 들고 다가왔어요. 화면에는 광동어 방언 사전을 한글로 표기하는 프로젝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홍콩 각 지역의 방언을 모아서 한글로 표기하는 온라인 사전을 만들려고 해요. 사라져가는 우리 방언을 보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젊음의 열정이 제 노쇠한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구나, 조한. 오후 3시, 자모다방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조한의 대학 친구들이 모여들었고 이웃 노인들도 삼삼오오 찾아왔어요. 이유는 특별한 홍콩 전통 간식을 내오며 분위기를 띄웠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조한이 말했을 때 다방 문이 열리고 영상통화 화면이 보였습니다. 강아림이었어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로 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인사드립니다. 강아림의 목소리가 다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록 화면으로만 볼 수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오늘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수업은 계속되었고, 저는 구석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글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문화를 연결하는지 직접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노인분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 선생,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서 고맙네.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말을 잊어가는데 이곳에서는 모두가 다시 관심을 갖는 것 같아. 그 말에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단순한 글자 놀이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었으니까요. 글자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공동체를 만든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강아림이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한글 수업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죠. 잠오다방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학생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모였어요. 청부 아저씨, 오늘 말씀 준비하셨죠? 조한이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머니 속 종이가 무거웠어요. 밤새 준비한 편지였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했어. 비록 내 발음이 서툴지만 말이야. 다방 한가운데 작은 단상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유가 특별히 준비한 홍콩 전통차가 모든 이에게 제공되었고, 벽면에는 한글과 광동어로 적힌 시구들이 걸려 있었어요.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조한이 행사의 시작을 알렸어요. 화면으로 강아림도 한국에서 연결되었죠. 그녀의 얼굴은 1년 전과 같이 밝고 따뜻했습니다. 잠오다방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부 아저씨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단상에 올랐어요. 제 손에는 한글로 쓰인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스스로 한 글자씩 정성껏 썼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71년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처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단지 호기심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말을 지킨다는 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천천히 한글로 쓴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제 마음을 담았어요. 광동어와 한글, 두 개의 다른 글자가 만나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자신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느꼈죠. 그것이 바로 언어의 마법입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머릿속에 지난 1년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강아림이 서점에 들어왔던 날, 조한이 열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순간, 탄지위의 압박, 그리고 잠오다방의 탄생까지. 오늘 우리는 함께 걸어온 길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말과 글이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말을 마치자 박수 소리가 다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감정이 물결처럼 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방 문이 열렸어요.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장청보 씨, 불법 교육 활동으로 출석 요구가 있습니다. 순간 다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모두를 향해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 다방 문은 엽니다. 그리고 한글은 여전히 남아있겠지요. 정부 관계자를 따라 다방을 나서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홍콩의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렀어요. 어떤 권력도 빼앗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기억,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죠. 잠오다방을 떠나는 순간에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광동어와 한글, 두 정신이 나란히 걸어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